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대표입니다. 오늘 요리 영상은 부타 쇼가 야끼라고 하는 일본식 돼지고기 요리인데요. 얇은 돼지고기를 그 생강 간장을 만들어서 딱 적신 다음에 바로 후라이팬에 지져서 먹는 아주 간편하면서 맛이 괜찮은 일본식 술안주 요리입니다. 물론 밥이랑 먹어도 괜찮긴 한데 일단 술안주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인 부타 쇼가야끼 만들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부타 쇼가야끼, 부타라는 말은 돼지고기를 뜻하는 일본어고요. 쇼가야끼, 쇼가는 생강이고요. 야끼는 구이를 말합니다. 즉 돼지고기 생강구이죠. 돼지고기 생강구이. 부타 쇼가야끼는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가정에서 많이 해먹는 간편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잘 배워두셔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맛있는 술안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료 먼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돼지고기가 중요하죠. 네, 근처 동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목살을 얇게 썰어주세요 해서 가져온 건데요. 대패 삼겹보다는 좀 두껍게 일반적인 돼지고기 뭐 제육볶음이나 이거보다 훨씬 얇게 주문을 했더니 요 정도 두께, 글쎄요 3mm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요 정도로 얇게 준비해 왔습니다. 냉동으로 돼 있는 걸 사왔기 때문에 아직 얼어 있는 상태인데요. 완전히 녹아버리면은 요리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좀 간단한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얼어 있을 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게 다 녹아 있으면 흐물흐물거려 가지고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육즙도 계속 빠지니까 가급적이면 좀 얼어 있는 상태, 살짝 얼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장을 준비하는데요. 간장은 그냥 일반 진간장, 그 몽골 진간장 제일 저렴한 거 100cc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미림입니다. 미림. 이번 요리는 미림이나 미향이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미림 쓰셔도 되고 미향 쓰셔도 됩니다. 50cc, 50ml 준비했고요. 요것은 그 백화수복 청주를 준비한 건데요. 청주 너무 사이즈 크니까 여러분 가까운 슈퍼에서 청아 한 병 사다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50cc 준비했고요. 이건 일반 백설탕, 하얀 설탕이에요. 무게 기준이 아니라 양 기준으로 간장하고 같은 양을 준비하시는데 일본 사람들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이 먹기엔 좀 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줄여서 준비했습니다. 70ml, 무게가 아니라 그 양 기준으로 70cc 준비한 거예요. 70ml. 다음에 다진 생강인데요. 다진 생강은 그냥 그 밥숟가락으로 크게 하나 뿍 떠서 그냥 담아 놓은 겁니다. 조금 많아도 괜찮고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양파와 대파 조금만 준비했고요. 자, 이제 이 재료들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한 장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 목살 통째로 이렇게 썰어온 거기 때문에 너무 크잖아요. 두께도 너무 얇은 건 아니라서 이걸 한 입에 넣어서 먹기에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좀 힘들죠. 그래서 너무 크니까 일단 반을 잘라야 됩니다. 반 잘라서 먹기 좋은 사이즈 만들어 주시고요. 그 익히는 과정에서 얘가 좀 우글우글하면서 오그라들거든요. 모양이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는 말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만 완전히 그 뭐 잘라지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칼 끝으로 톡톡 찍어가지고 칼집을 좀 내서 그 익힐 때 우그라드는 것을 좀 막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톡톡톡 요 정도만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돼지고기는 좀 얼어있는 상태가 한 장 한 장이 띄기도 좋고요. 지금 요리 준비하기 편하니까 얼어있는 상태로 하시면 좋습니다. 몇 장 겹쳐서 반 딱 잘라서 먹기 좋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칼집 넣어서 뭐 굳이 이 칼집을 굳이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요리가 완성된 다음에 조금 널찍한 그 맛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간 좀 오그라드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먹을 때 괜찮지만 누군가 초대해서 뭐 술 한잔 한다 이럴 때는 좀 모양도 중요하니까 가급적 이렇게 좀 칼로 좀 찍어서 중간에 살짝 칼집을 넣어서 고기가 좀 오그라드는 것을 좀 막아주시면 이뻐요. 일단 보기 좋은 게 맛도 좋으니까. 뭐 혼자 먹을 거니까 이 정도만 준비할까요? 남은 돼지고기는 그 공기 안 통하도록 밀봉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모든 식자재는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냉동시키든 냉장시키든 멀리든 어쨌든 간에 공기와의 차단을 최고로 우선시 하셔야 오래갑니다. 고기 손질은 끝났어요. 간단히 끝났고요. 고기가 좀 녹을 동안 양념을 할 생강 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간장 100cc 다 넣어주시고요. 미림입니다. 미림 50cc, 청주나 청아 뭐 상관없습니다. 50cc. 뭐 같은 술이라고 소주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설탕, 백설탕 70ml 정도. 50ml도 괜찮고요. 단맛이 좀 너무 싫다.
너무 단 거 싫다 이러신 분들은 많이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아예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대신 이 생강구이는 조금 단맛이 있는 일본 요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설탕 딱 넣고요. 그다음에 자, 다진 생강 넉넉히 넣겠습니다. 양념수 이 정도 만드는데 생강 이만큼 들어가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예, 과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생강구이니까요. 자, 다 넣어주고요. 이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여기에 뭐 후추라든가 참기름 뭐 그런 재료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순간 한식 그 돼지갈비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생강구이, 그 부타 쇼가야끼, 돼지고기 생강구이니까 생강의 풍미가 진하게 울리는 게 좋겠죠. 이 요리가 그런 요리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른 양념을 일절 배제합니다. 후추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생강을 많이 넣어서 생강향이 진한 조금 짭짤하면서 살짝 달콤한 돼지고기 요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설탕이 잘 녹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먹는 그 돼지갈비라고 하죠. 양념 돼지고기. 그런 것처럼 밖에 양념에 재서 오랫동안 두고 숙성시켜야 되고 이런 게 일절 아니고요. 그냥 양념수에 담가서 어느 정도 살짝 적셔지면 그냥 바로 익혀도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근데 너무 살짝 적시면 그 맛이 너무 안 들으니까 일단 양념수에 고기를 차곡차곡 다 넣고 바로 한 장씩 후라이팬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고기를 이렇게 막 우르르 쏟지 마시고요. 한 장 한 장 잘 넣어주세요. 아직 들 녹았네요. 괜찮습니다. 얼어있는 상태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한 장 한 장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한 장 한 장 넣으면서 이렇게 적셔주세요.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요리가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생강간장에 돼지고기 적시고 1, 2분 있다 바로 구워서 먹는 요리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숙성시키거나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숙성되는 시간 1, 2분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곁들이로 사용할 야채를 좀 준비할게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준비하시는데 양파를 물에 씻고 막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얇게 썰어서 그냥 준비해 주시면 돼요. 대파도 잘게 썰어서 조금만 준비해 둡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요리에는 대파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상하게 대파찹을 많이 쓰는 요리만 또 하게 되네요. 자, 요쯤 됐으면 고기가 어느 정도 맛이 뱄어요. 이제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후라이팬은 좀 크죠? 넓직하고 얇은 건데요. 그릇 가게에서 얼마 줬더라 이거는 9,000원인가 만원인가? 좀 저렴하게 샀어요. 코팅 상태 괜찮습니다. 물론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코팅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후라이팬도요 코팅 상태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코팅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 결정나는 거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너무 비싼 후라이팬이나 이런 도구를 쓰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오히려 이런 코팅이 중요한 냄비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거 하나 사서 쓰시다가 코팅이 좀 벗겨지고 그렇다 계란 후라이 할 때 달라붙네 이러면 휙 버리시고 다시 또 하나 사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후라이팬이 좀 달궈져야 되니까 일단 강한 불에서 좀 달구시다가요 어느 정도 좀 따뜻해졌다 싶으면은 불을 중간으로 줄이세요. 너무 강한 불에 하시면은 고기가 익으면서 너무 타기도 하고 또 이 돼지고기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온도에 민감한 재료입니다. 너무 강한 화력보다 은근한 화력으로 익혀주는 게 씹을 때 식감이 더 좋고요. 생각 외로 돼지고기 육즙도 맛있어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무 강한 화력으로 요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브루스타나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로 하시면은 뭐 강한 화력으로 하시는 것은 뭐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은 적당한 화력, 중간 정도의 화력으로 요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어느 정도로 맞추시냐면은 요 양념 간장을 살짝 한 방울 떠가지고 후라이팬에 떨어뜨려 보세요. 요 정도로 막 금방 몇 초 만에 막 끓으면서 쫄아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요건 조금 센 겁니다. 화력을 좀 낮추고요. 화력이 너무 세면은 양념이 타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양념수이기 때문에 양념이 타면서 쓴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화력은 적당하게. 이제 준비된 후라이팬에 고기를 한 점씩 올립니다. 생강 묻어있고 한 거 막 띄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강 묻어있는 거 상관없어요. 생강 묻은 채로 한 점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후라이팬의 그 재질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재료를 올렸을 때 완전히 금방 빨리 식어버린다. 이러면은 빨리 화력을 올리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양념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양념이 한 곳에 뭉쳐지지 않게 잘 움직여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익은 거는 밖으로 빼주시고요. 나중에 넣어서 덜 익은 거는 가운데 좀 옮겨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익도록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잘 한 번씩 다 뒤집어 주시고요.
화력을 좀 세게 해서 좀 졸인다라는 느낌으로 익혀주시면 딱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색깔이 나기 시작을 했죠. 잘 익은 부분은 밖으로 이렇게 좀 빼주시고요. 덜 익은 거는 안쪽으로 좀 넣어서 잘 익혀주세요. 화력 조절해가면서 구우시고 이 여분의 이 양념수, 이 간장 양념들이 다 쫄아서 없어질 정도까지, 거의 없어질 때까지 익히시면 돼요. 그럼 돼지고기 색깔도 아주 이쁘게 나오고 맛도 딱 좋습니다. 많이 없어졌죠, 양념이. 이 정도까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다 익었으니까. 얇아서 고기는 금방 익으니까요. 이제 완성됐고요. 자, 여기서 맛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완성된 건데 여기 한 가지 작업을 더하면 아주 더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토치를 이용해서 직화구이 맛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살짝 지져주시면 돼요. 자, 탄자국을 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라이팬 쪽을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코팅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살짝 끄트머리 살짝 태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지어줍니다. 비주얼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요. 한국 사람들은 불맛 좋아하죠. 풍미가 더 좋아지는 요리가 됐습니다. 이제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아까 준비한 양파채 있잖아요. 양파채. 자,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뭐 깔아주셔도 되고, 뭐 한 곳에 이렇게 뭉쳐놓고 조금씩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저는 밑에 까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돼지고기에서 떨어진 양념이 양파에 묻어가지고 양파도 맛있어지니까. 자, 돼지고기를 가지런히 올립니다. 불에 탄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그냥 이대로 그냥 담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썰어놓은 그 대파, 잘게 썰어놓은 거 조금 올려주고요. 얘가 아주 그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제 요리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 대파의 어떤 매니아가 되실 거예요. 넉넉히 뿌리겠습니다. 뭐 통깨나 후리갓깨 조금 뿌려주면은 굉장히 맛이 좋아지고 보기도 좋죠. 어렵지 않게 맛있는 부타 쇼가야끼 만들었습니다. 이제 먹어봐야죠, 수리랑. 자, 오늘 만든 부타 쇼가야끼, 일본식 돼지고기 생강구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먼저 초대했습니다. 얘는 그 고기 맛이 굉장히 강하고 생강향도 강하죠. 그래서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그 술안주이기 때문에 술도 임팩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빨갱이, 오늘 요 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소리. 자, 보시면은 잘 익었어요. 익고 당연히 얇으니까 워낙 잘 익죠. 그리고 탄자국이 살짝 나서 굉장히 풍미가 더 좋아지고 보기도 좋습니다. 제가 좀 오래 구웠는지 살짝 짭조름해졌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고기 맛이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술을 더 먹는 것 같아. 좋다. 왜 밥 생각이 나냐? 자, 이렇게 부타 쇼가야끼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일본 사람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요리이기 때문에 조금 짭짤하고 단맛도 강하고 생강향도 좀 강하고, 어쩌면 이런 요리를 접하지 않았던 한국 사람 입맛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이색적인 특별한 술안주 만들어서 한 잔 걸쳐야겠다, 그럴 때 아주 후다닥 하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즐겨보시면 괜찮은 요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쉽고 간편하면서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